여러분, 오늘 할 얘기가,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인데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근데 쿠팡이 어느 나라 회사인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쿠팡이 어느 나라 회사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쿠팡이 이 나라 회사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쿠팡의 지분 구조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쿠팡의 투자 유치 내역입니다. 여기 세콰이어 캐피탈 이거 펀드거든요. 블랙로이라는 펀드, 소프트뱅크 이거 일본의 회사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 상당 부분 출자한 비전 펀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요거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비전 펀드에서 투자 받기 전에 지분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 쿠팡의 대표이사가 아까 보셨던 김범석 대표이사입니다. 자, 그리고 쿠팡은 지분 100%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이거 비상장입니다. 쿠팡도 이것도 B죠. 하지만 감사를 받아요. 요거는 우리 감사 받습니다. 요거 3일이 감사하나? 3일이 감사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 쿠팡의 100%는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러면 그 미국 자회사에 투자한 게 누구냐? 소프트뱅크 일본 회사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각각의 펀드입니다. 펀드 블랙록 컨소시엄 펀드, 카이어 캐피털이라는 펀드 되게 유명한 펀드들이에요. 요거 둘 다 세퀘이어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도. 어쨌든 주인이 여기 있는 그 미국의 주인이 일단은 세 개다. 세 개인데 금액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로 누가 왔다? 여기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그러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누가 가지고 있냐? 비전 펀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인 왁구가 나옵니다. 자, 비전 펀드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비전 펀드는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여기 28조에 28조. 여러분 요거 100 빌리언 달러 이거 몇 조예요? 1빌리언이 1조거든요. 그냥 대략 1달러당 1000원이라 계산했을 때 요게 100조예요. 100조. 야, 100조 펀드에 100조 펀드. 근데 100조 펀드인데 100조를 다 투자한 게 아니라요. 요 정도 투자한 거죠. 요 정도. 2조 정도 투자 2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비전 펀드의 최대 주주 어디예요? 사우디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에서 45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요거 누구 회사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쿠팡에서 발끈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팩트. 사업의 99% 이상 한국 내에서 운영. 팩트. 거의 100%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의 기업. 맞죠? 25,000명의 일자리 만들어냈고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물류 인프라 건설 어쩌고 저쩌고 쿠팡의 모든 시설을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어느 나라 회사예요? 머릿속이 혼란스럽죠? 과연 우리나라 회사인지 남의 나라 회사인지 이게 혼란스럽다고요. 여러분 요거 하나 한번 매출을 예를 들어서 100원 했어요. 이 매출을 창출하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뭐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런 거는 뭐 회계니까 일단 차치하고 일단 매출 100에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노나 먹죠? 누가 가져갑니까?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 종업원이 가져가겠죠. 종업원이 이 매출에서 일부 가져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 정도 가져간다 보겠습니다. 30.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져갈까요? 또 누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그 임차한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 그래, 집주인. 집주인이 임차료 형식으로 10원 정도 가져간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이런 것도 사야 될 거예요. 재료비. 그럼 재료비를 샀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하청업체죠. 하청.
하청한테 한 40조예요, 40.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마케팅비. 그럼 마케팅비는 누구한테 돈 주는 거예요? 마케팅비는? 뭐 유튜브한테 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 광고 플랫폼한테 돈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죠. 플랫폼이 한 5를 가져간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100을 벌어서 종업원 주고, 집주인 주고, 하청업체한테 주고, 플랫폼한테 주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다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이거 15가 남죠. 그쵸? 그러면 이 15에서 누가 가져가냐? 이제 이자 가져갑니다. 이자. 요 15에서 이자 가져갑니다. 이자 한 10 정도 가져가요. 이자 10. 그럼 이자 10까지 가져가면 이제 누가 가져가냐?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정부가 가져가요. 정부가 한 세금으로 5 정도 가져간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주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3. 그러면 요까지 하면 얼마 남아요? 요까지 하면 2가 남습니다. 2. 저 계산 잘했죠? 저희 계산기 없으면 계산을 못해가지고 암산이 좀 부실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2가 남죠? 이 2는 누구한테 갑니까? 이 2는 바로 그 주주들한테 가는 겁니다. 요 2가 바로 주주의 몫이에요. 주주의 몫. 주주가 이 2를 가져간다. 이 주주들이 그러면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여기 있는 소프트뱅크, 세퀘이어, 블랙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전펀드, 얘네들이 다 주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매출 100을 기업이 벌은 다음에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종업원한테, 집주인한테, 하청업체한테, 플랫폼한테 주고, 이자, 정부, 채권자죠. 이거 채권자라고 쓸게요. 채권자한테 이자로 10 주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마지막 2 가져가는데, 요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이 15는 매출을 많이 늘리면은 이 15라는 돈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매출을 많이 늘리면 종업원도 많이 달라고 할 거고, 집주인도 많이 달라고 할 거고, 하청업체도 많이 달라고 할 거고, 플랫폼도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데요. 변동비랑 고정비를 한번 구분해 보시겠어요? 요거 4개 있죠? 이 4개. 변동비랑 고정비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여기서 변동비라 함은 매출이 증가하면은 그 관련된 비용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변동비입니다. 근데 고정비라 함은 매출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무조건 지불하는 돈이 고정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차료는 매출에 가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재계약할 때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고정비에 가깝습니다. 고정비에 가깝고, 그 다음에 광고료. 여러분, 광고료는 고정비에 가까울까 변동비에 가까울까요? 얘는 변동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수록 광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변동비에 가깝다. 그 다음에 요 하청업체한테 주는 거랑 종업원한테 주는 거를 요거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하청업체한테 주는 거, 하청업체 주는 거는 이거는 뭘까요? 이건 변동비에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매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청업체한테 재료를 많이 사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를 많이 사오니까 얘는 변동비에 가까워요. 종업원은요? 이 종업원은요, 물론 변동비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정비적인 성격이 좀 더 큽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종업원의 수가 매출이 증가한 것만큼 증가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종업원은 보통은 고정비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계단식 고정비라고 하나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 쿠팡을 예를 들면은 요거는 누가 가져가는 몫이에요? 요거는 코리아, 우리 한국이 가져가는 몫이죠. 거의 다. 물론 요 종업원 중에서는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쿠팡이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종업원 중에. 그래서 어쨌든 뭐 상당 부분 코리아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채권자, 여기 쿠팡한테 돈을 빌려준 그 은행들은 뭐 외국 은행도 있을 거고 한국 은행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누가 가져간다 치고 은행이죠. 은행이라고 칠게요. 요거는 은행. 자, 요 정부는 누구예요? 이 정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정부예요. 코리아 정부. 우리나라에서 번 돈 우리나라가 가져가요. 하지만 요게 이제 주주들한테 이 주주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세금 낼 거예요. 자, 이 주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주들이 있다. 굉장히 다양한 주주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그 쿠팡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죠. 쿠팡이 주장은 야, 요거 다 한국이 가져가지 않냐. 야, 요거 다 한국 거다. 이 한국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일본 거다. 주주가 이거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여기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어떤 식으로 볼 거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연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매출이 100 발생할 때 거기는 한국 종업원 및 하청이 가져가고요. 하청 업체가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은행입니다. 은행, 채권자라고 부르는 은행. 그 다음에 가져가는 사람이 정부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이 순서는 회계를 아시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가냐면 주주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요. 이 순서예요. 순서 1번 타자, 그 다음에 2번 타자, 그 다음에 3번 타자, 4번 타자입니다.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가져갈 때 은행하고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고정으로 가져요. 고정비, 고정.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고정적으로 가져가요. 정부는 변동에 쪽 가깝습니다. 변동에.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세금 많이 가져가고 돈을 적게 벌면 세금 적게 뜯어가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섞여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섞여 있습니다. 변동과 고정이 좀 섞여요. 변고 섞여 있고. 주주는요. 여러분 주주는 변동일까요? 고정일까요? 여러분 이 주주가 가져가는 거 나머지 다 이게 변동하고 고정이라고 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정은 아니에요. 고정은 아니고 변동에 가깝긴 합니다만 그쵸? 고정 주주들도 있고 변동 주주들도 있죠. 그러니까 주주 안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 말씀드렸으니까 우선주랑 뭐 보통주가 있거든요. 근데 주주 중에 우선주는 고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주주 중에 보통주주는 나머지 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주라 함은 여기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얘기해요.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냐면요. 여기 은행 채권자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선주, 그 다음에 보통주, 주주들이에요. 얘네들이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기업에 돈을 번 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데 이러한 순서로 가져가죠. 자, 그러면 보통 주주들은 위에서 다 가져가고 이게 위에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거 얻으니까 되게 조금 얻을 것 같죠. 조금 얻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매출액이 급증하거나 얘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좀 적어지면 얘는 그냥 나머지 다니까 버는 족족 가져갑니다. 버는 족족 가져요. 버는 족족.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버는 족족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위에서 다 가져가니까 여기는 가져갈 게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위에 다 가져가고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버는 족족 가져갑니다. 버는 족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요 얘기를 가지고 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국에 있죠? 코리아. 여기 아메리카. 미국에 있죠? 소프트뱅크는 뭐 일본이라고 하죠, 그냥. 뭐 소프트뱅크의 지분 구조도 또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아, 이거 복잡해지는데. 뭐 요거는 펀드니까 보통 아메리카로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어쨌든 요런 세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맨 마지막에 번 요 돈을 가져가는 거다. 가져가는 거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간다? 우리 쿠팡이 화났죠? 자꾸 해외 기업이라고, 우리나라 기업인데 해외 기업이라고 하니까 쿠팡이, 우리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제발 불매운동 하지 마세요. 아, 불매운동 무서워. 우리 일본 유니클로 봤잖아요. 불매운동 너무 무서워. 그래서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고 당당하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 한국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일본 때문에 불똥 튀어가지고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스물스물 불매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쿠팡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쿠팡이 지금 누구한테 돈이 더 많이 가는지를 알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019년은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물론 뭐 분기 보고인가? 어쨌든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쿠팡이 매년 영업 손실이다. 매년 영업 손실이다. 그러면 매년 영업 손실이면 누구 못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 못 가져가고 있어요? 얘네들 지금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얘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배당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요거를 남한테 지분을 팔아가지고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못 가져가고 있다. 못 가져가고 있다. 왜? 앞에서 다 가져가니까 지금. 앞에서 다 가져가. 앞에서 다 가져가. 여기서 다 가져가. 여기서 다 가져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거든요. 영업을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 앞에서 다 가져가서 손실이 발생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전 펀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응?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게 다 치킨 게임이거든요. 물류 회사들이 되게 많죠. 이베이 코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쿠팡, 위메프, 티몬, 굉장히 많은 유통회사들이 있는데 이 유통회사들이 지금 제 살 깎아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원가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도태되고 망하거든요. 그 망하게 되면은 다 누구한테 가요? 그 이익이 살아남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한테 다 이제 매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매출로 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여기 지금 손실이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는 순간 우리 아까 울고 있던 애들 있죠? 여기 울고 있던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웃게 된다. 스마일. 이제 얘네들이 웃는다. 그러니까 이걸 꿈꾸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은 나머지 다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면 어찌됐든 간에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이 매출액을 급증시켜가지고 위에 다 주고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쿠팡의 대주주들은요. 비전펀드, 소프트뱅크, 세퀘이어, 그다음에 블랙락. 세퀘이어는 이거는 발음이 참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한국 기업이다, 무조건 이게 일본 기업이다, 이게 되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나름대로 한국이 다 가져가요. 그쵸? 어느 정도 한국이 다 가져가고 외국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쿠팡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순간 이제 외국 기업이라고 할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주들은요, 여기 주주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이를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머지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요 쿠팡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기업이든지 다 유사한 겁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얻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건데, 여러분 위메프랑 쿠팡이랑 그 다음에 티몬이랑 있는데 쿠팡은 왜 이렇게 매출이 높을까? 물론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이 높을 수도 있지만 이 쿠팡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다